집에 불이 났는데 소방차는커녕 수도꼭지에서 물 한 방울 안 나오는 상황을 상상해 보셨습니까? 지금 대한민국 5대 은행의 은매대가 딱 그 꼴입니다. 10월부터 국민, 우리, 농협, 신한, 하나은행까지 줄줄이 실버바 판매를 멈췄는데 이건 단순히 물건이 없는 게 아니라 경제의 모세혈관이 터지기 시작했다는 무서운 경고입니다. 평생 믿어온 종이돈이 한순간에 휴지 조각이 될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전 세계 금고를 비우고 있는데 당신만 평온하다면 그게 가장 큰 위기입니다. 은 가격은 연초 대비 94%나 폭등했습니다. 금보다 더 많이 올랐어요. 사고 싶어도 못 사는데 가격은 미친 듯이 뛰고 있는 겁니다. 50년 동안 눌려있던 스프링이 튕겨나가기 시작했고 전문가들은 내년까지 200달러를 외치고 있어요.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인지 지금부터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지금 실버마켓에서 아주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백워데이션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내일 받을 은보다 오늘 당장 손에 쥘 수 있는 은이 더 비싸게 거래되고 있다는 겁니다. 원래는 미래에 받을 물건이 더 비싸야 정상이에요. 보관 비용도 들고 시간 가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거꾸로 뒤집어졌어요. 사람들이 내일의 약속보다 오늘 눈앞에 있는 실물을 더 믿기 시작했다는 뜻이죠. 이건 시장이 공황 상태에 빠졌다는 전형적인 신호입니다. 은 가격이 이렇게 오른 데는 세 가지 큰 이유가 있어요. 금이 너무 비싸졌다는 게 첫 번째예요. 금값이 고점을 찍으니까 상대적으로 저렴한 은이 대체 안전자산으로 떠오른 거죠.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같은 돈으로 더 많이 살 수 있으니까요. 두 번째는 산업 수요가 폭발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글로벌 불확실성이에요. 전쟁 위험, 경기 둔화 우려,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면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강해진 거죠. 실제로 미국의 코맥스 금고를 보면 소름이 돋습니다. 불과 47일 만에 3,760만 온스라는 엄청난 양의 은이 증발해버렸는데 이건 1980년 가격이 폭등하며 선물 시장이 마비됐던 그때와 판박이입니다. 당시 은값은 12개월 만에 700% 넘게 솟구쳤는데 지금 그 역사가 다시 반복되려 하고 있습니다. 종이로 된 계약서는 산더미인데 창고는 비어있으니 전쟁이 나는 건 시간 문제죠. 은이 왜 이렇게 특별한 금속인지 아시나요? 금은 그냥 예쁘고 비싼 금속이에요. 하지만 은은 달라요. 당신의 스마트폰,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패널, 그리고 오지 기지국에도 은이 들어가고 심지어 첨단 미사일도 은이 없으면 단 하나도 만들 수 없습니다. 현대 문명을 굴러가게 하는 거의 모든 기술이 은에 의존하고 있는 겁니다. 금은 가지고 있으면 예쁘지만 은은 없으면 세상이 멈춰요. 문제는 이 귀한 은이 바닥나고 있다는 거예요. 2024년 기준으로 1억 4,890만 온스 적자가 4년 연속입니다. 캐내는 양은 계속 줄어드는데 쓰는 양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거든요. 호주 뉴사우스 웨일스 대학 연구에 따르면 태양광 패널 산업 하나만으로도 2050년까지 전 세계 은 매장량의 85%에서 98%를 다 써버릴 수 있대요. 태양광이 연간 은 공급량의 12%를 차지하는데 탄소 중립 정책으로 태양광 설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니 이 비율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게다가 전기차는 일반 자동차보다 은을 2배나 사용하고 AI 데이터 센터도 은을 엄청나게 먹어치우고 있어요. 수요는 하늘로 치솟는데 공급은 2016년부터 계속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죠. 역사를 보면 비슷한 패턴이 있었어요. 2005년에 구리가 수십 년간 바닥을 기다가 박스권을 뚫는 순간 6개월 만에 가격이 4배로 뛰었고 2007년에 납도 마찬가지로 5배 가까이 폭등했거든요. 그런데 은은 이들보다 훨씬 긴 50년이라는 세월 동안 억눌려 있었어요. 스프링을 오래 누를수록 튕겨오르는 힘이 강해지듯이 은이 보여줄 폭발력은 우리 상상을 초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1979년 헌트 형제 사례를 보면 더 명확해져요. 텍사스의 석유 억만장자들이 달러가 망할 거라고 보고 은을 2억 온스나 사들였거든요. 결과가 어땠냐면 1979년 1월에 6달러였던 은이 1980년 1월에 49달러를 찍었어요. 12개월 만에 724% 상승이죠. 헌트 형제는 미국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들 반열에 올랐어요. 근데 월스트리트가 가만히 있었을까요? 이 사람들이 그냥 사기만 한 게 아니라 실물 인도를 받아갔습니다. 금고에서 진짜 은을 빼가고 있었던 거예요. 코맥스 거래소가 패닉에 빠졌어요. 금고가 비어가는데 헌트가 계속 인도를 요구하면 거래소가 망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거래소가 뭘 했냐면 게임 중간에 룰을 바꿔버렸어요.
결국 1980년 3월 27일 실버 목요일이라고 불리는 날에 은이 21달러에서 10달러로 하루 만에 폭락했어요. 헌트 형제는 17억 달러를 잃고 파산했죠. 하지만 재밌는 건 실물 은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아무것도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10달러로 떨어져도 6달러에 샀던 사람들은 여전히 66% 수익이었거든요. 헌트는 레버리지와 종이 때문에 망했지만 실물을 손에 쥔 사람들은 살아남았어요. 진짜 내 손에 있는 물건에 대해서는 룰을 바꿀 수가 없거든요. 지금 전 세계 금고가 비어가고 있어요. 중국은 아예 시민들이 은행에서 귀금속 사는 걸 막아버렸어요. 국가가 직접 사재기 하려는 거죠. 중국 금고에 5,000톤 있던 게 715톤으로 86%가 증발했고 10월 한 달에만 660톤을 런던으로 급하게 보냈어요. 왜냐면 런던 금고가 바닥났기 때문이에요. 무거운 금속을 비행기로 나른다는 건 그만큼 급하다는 뜻이죠. 2024년 인도의 은 수입량이 역대 최고를 찍었는데 인도 사람들이 통화 위기를 여러 번 겪어봤거든요. 종이 돈이 휴지가 될 때 실물 금속이 재산을 지켜준다는 걸 경험으로 아는 거예요. 전쟁 위험과 경기 둔화 우려가 겹치면서 이런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전 세계적으로 퍼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은 임대료도 폭등했어요. 연 1%에서 39%로 올랐는데 이건 역대 최고치예요. 임대료가 이렇게 뛴다는 건 아무도 자기 은을 빌려주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빌려줬다가 돌려받지 못할까봐 무서운 거죠. 코맥스에 등록된 미결제 약정이 8억 온스인데 실제로 인도 가능한 실물은 4천만 온스밖에 없어요. 레버리지가 20대 1인 겁니다. 10%의 사람들만 실물을 달라고 해도 시스템에 엄청난 충격이 오는 구조예요. 전문가들의 전망이 무섭습니다. 마이클 올리버 같은 대가들은 내년 2분기까지 은값이 200달러에 갈 수 있다고 경고해요. 지금 63달러 수준이니까 3배가 넘게 뛰는 건데 미친 소리처럼 들리죠? 하지만 1980년 48달러를 지금 물가로 환산하면 178달러예요. 역대 최고가에도 아직 한참 못 미친 거죠. 레리 리어드는 중반기 75달러, 연말 80달러에서 90달러를 예상했고 BNP 파리바는 2026년 말 100달러 이상을 전망했어요. 금 가격 부담으로 인한 대체 투자 수요, AI와 전기차 산업 성장에 따른 구조적 수요 증가가 계속되기 때문이에요. 만약 코맥스에서 인도 실패가 나거나 수출 금지가 터지면 120달러에서 170달러까지도 가능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진짜 큰 기회는 광산주에 숨어 있을 수 있어요. 은값이 10% 오를 때 광산 기업의 이익은 50% 이상 급증하는 구조거든요. 현재 광산주들은 금 가격 대비 역사상 가장 저평가된 바닥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19세기 골드러시 때 금캐는 광부보다 삽하는 회사가 더 많이 벌었다는 얘기 아시죠? 지금이 바로 그 삽을 헐값에 살 수 있는 타이밍인 거예요. 가장 큰 ETF인 SLV가 4억 4천만 온스를 보유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투자 설명서를 자세히 읽어보면 실물을 구할 수 없으면 현금으로 정산할 수 있다고 써 있어요. 여러분이 산 은이 진짜 은이 아니라 은값이 오르면 돈을 주겠다는 약속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시스템이 멈추면 통장에 찍힌 숫자나 종이 ETF는 아무런 힘이 없어요. 하지만 내 금고에 있는 실물 은은 누구도 룰을 바꿔서 뺏어갈 수 없죠. 결국 핵심은 소유와 약속의 차이를 구분하는 겁니다. 내 손에 쥘 수 있는 금속이냐, 아니면 누군가의 약속이냐. 역사는 항상 실물을 가진 쪽이 이겼어요. 1971년 닉슨이 금태환 중단했을 때도 2008년 리먼 사태 때도 종이는 지고 실물은 이겼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금고에 있는 실물 은은 누구도 룰을 바꿔서 뺏어갈 수 없습니다. 지금 한국 5대 은행이 판매 중단했고 중국 금고는 86% 비었고 런던 금고도 바닥이에요. 역사는 항상 대중과 반대로 행동하는 소수에게 막대한 부를 안겨주었습니다. 남들이 주식시장의 화려한 전광판에 취해 있을 때 조용히 실물 자산이라는 안전한 벙커를 준비하세요. 기회의 문은 조금씩 좁아지고 있고 열려 있을 때 들어간 사람만이 승자가 됩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에 서실 건가요?